네, 안녕하세요. 직관의 논리를 더하다 수능 수학 김용국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2023학년도 이제 곧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수학 학습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3을 올라가면 막 의지로 불타오릅니다. 막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날까지 안 잘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만 물론 그런 학생들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학생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어떤 학생은 나 모의고사 성적 잘 안 나오잖아. 수능 안 나올 것 같아. 그동안 했던 내신 잘 챙겨서 수시로 갈래 라고 하는 수시파가 있고요. 나 내신 완전 그동안 말아먹었잖아. 그래서 나는 정시만 할 거야. 이제 학교와는 담을 쌓고 나 나름대로의 커리큘럼과 수능 준비만 할 거야. 내신은 버리기로 해 라고 하는 정시파가 있어요. 근데 수시파, 정시파 성향이 완전 달라 보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네, 수능과 내신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1년 동안,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동안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면 수능, 수학을 잘 볼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져갈 수 있는지 1년 동안 쭉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가면서 그러면 몇 월 달에는 내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디테일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또 뭐도 알려드릴 거냐 하면 기출문제는 몇 년치를 풀어야 되죠? 다 풀어야 되나요? 수능은 199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출제가 된 거니까 기출문제 분량이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를 풀어야 할지,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리고 공부는 몇 시간이나 해야 될까? 예, 아주 디테일한 사항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가보죠.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제 이름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제 이름이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과 만나는 공간입니다. 저는 사실 10년 넘게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N수생들을 가르치면서 수능 수학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랑이 아니에요. 진짜 전 전문가예요. 밥만 먹고 이거만 하니까요. 그런데 선생님 그럼 오래 하면 전문가입니까 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수능 수학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주면 이건 몇 년도 문제야. 그런데 최근 경험과 맞아 혹은 맞지 않아 라고 하는 걸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성적을 올려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전 그 등급이 4등급이건 3등급이건 혹은 5등급이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방법은 정확한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운이 나빠서? 실천하기에 행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이어트 방법 다 알아요. 네. 덜 먹고 운동하면 돼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날이 비가 올 것 같아. 비가 오는 것 같아? 아니 비가 안 와도 안 나가고 싶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에 자꾸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행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해야 됩니다. 멘토 역할. 너 열심히 하면 성공할 거야.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학생들이 정말 이것만 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제를 쳐줘야 돼요. 네. 그래서 아주 정확히 수능에 나오는 개념만 알려줘야 하고 그리고 최소한 그렇다고 적은 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쳐도 풀어야 되는 분량이라는 건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그 리미트를 제한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여야 한다는 거죠. 전문가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수능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충분히 그런 수능에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와 함께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2023 수능 특징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문항 난이도는 상승했습니다. 공통문항이 뭐냐면 수1, 2예요. 수1하고 수2가 공통입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선택은 이제 확통을 할 거냐, 미적을 할 거냐, 기하를 할 거냐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 과목 30% 정도 들어가는구나. 문항수로 따지면 8문항입니다. 근데 선택 과목은 30% 정도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70%가 공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난이도가 수 1, 2가 생각보다 많이 상승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사실 이건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말고요. 2020년이요. 2020년에 6월하고 9월하고 수능이 있습니다. 그때 가형,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전으로 따지면 이과고요. 나형, 이제 문과 학생들이 있어요. 가형은 그때 수원, 확통, 미적, 나형은 수원, 수투, 확통을 봤었는데, 그건 이제 뭐 자세한 건 이미 지나간 거니까 제껴두더라도 중요한 건 이때 1등급 컷을 제가 잠깐만 써드리면 6월 달에 1등급 컷이 88, 예, 그 다음에 92 요렇게 나와요. 예, 그 다음 나형이 수능이 92, 여기가 84, 여기에서 93 요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뭐 그냥 점수 적어놓고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 요거요. 네. 이게 지금 점수 차이가 4점 나는 거 같지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점수 차는 거의 10점 가까이 나잖아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왜 충격적이었냐면 애들이 그때 9월달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거든요. 예. 선생님 저는 공부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1등급 컷이 낮아졌잖아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수투가 이때는 가형이 안 보고 나형만 봤거든요. 근데 나형의 수투가 어려워졌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올해를 준비한 거죠. 그래서 공통문항은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상승해 보려고 한 겁니다. 작년에 수투의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합쳐졌을 때 유불리가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없이 아이들이 볼 수 있을까를 제가 보기엔 실험을 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작년은 이렇게 나왔고요. 올해는 마찬가지로 예상했듯이 공통문항의 난이도는 6월, 9월 모두 상승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시점은 수능을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수능에서도 공통 난이도는 상승해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 1, 2가 좀 어렵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선택 과목의 난이도는 조정되었습니다. 쉬워졌다가 아니고요. 조정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확통은 좀 어려워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확통은 좀 어려워졌고 미적은 확실히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딱 평가원 시험지를 보면 6월과 9월의 시험지, 사설 시험지 말고요. 평가원이 냈던 시험지를 보면 와, 미적분 진짜 이렇게까지 낼 거야? 쉬운데? 이런 정도로 냈어요. 네. 물론 학생 입장에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흐름 자체가 쉬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통은 왜 어려울까요?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없애야 돼서 그래요. 잠깐 여기로 오시죠. 사실 평가원에서는 원점수를 밝히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올해에 봤던 6월, 9월만 얘기해 드릴게요. 6월 달이에요. 6월 달에 확통이 있고요. 미적이 있고요. 기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통이 이때 88, 그 다음에 82, 그 다음에 85 이렇게 나와요. 2등급 컷이 한 80?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략적인 점수입니다. 한 74? 예, 그 다음에 77? 그러니까 요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통이 제일 쉬웠고 미적이 좀 어려웠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기하는 그냥 중간 정도예요. 그러면 확통을 당연히 좀 어렵게 맞춰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미적은 더 떨어지면 얘네 표점이 올라가거든요. 얘네 표점이 올라가면 또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럼 맞춰야 됩니다. 선택 과목에 유불리가 없도록 하려면. 평가원에서 그래서 9월 달에 출제했던 시험을 보면 대략적인 점수입니다. 94점. 예, 그 다음에 87점, 90점. 그러니까 예상대로 확통이 가장 쉽고, 그 다음에 미적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기하가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2등급 컷이 84, 77, 80 요 정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정확한 거 아니면 대략적으로요. 그럼 확통이 제일 쉽구나. 확통이 제일 쉽구나. 하지만 평가원에서는 확통에서의 표점을 좀 높여야 되고 표점을 높이려면 여기 나와 있는 컷을 낮춰야 돼요. 이게 둘을 맞춰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얘를 낮추고 얘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 과목의 난이도 조정이 불가피한 거죠. 예. 선택 과목 난이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 흐름을 파악했죠? 흐름을 파악했으면 이제 어떤 문제를 풀지 말지를 제가 알려드려야 되죠? 2017년, 2018년, 2019년에 있던 미적분의 킬러 문항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안 푸셔도 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안 푸셔도 됩니다. 네. 최근에 나왔던 경향들은 미적분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예전의 기출문제를 보고 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꾸로 확통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에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꼼꼼하게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느냐, 그리고 통계에서도 너 개념 정확히 알고 있니? 라고 하는 아주 공식을 대입하는 거 말고 개념을 정확히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하와 벡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문제랑은 좀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파트에서 날아간 파트가 있습니다. 공간과 벡터라는 파트가 날아가면서 공간 도형까지만 출제가 되잖아요. 단원이 작아지면서 이제 유형 자체가 조금 바뀌기는 했는데 뭐 대동소이하기는 합니다. 어쨌건 얘가 좀 쉽고 현재는 미적이 좀 어렵고 기하가 중간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난이도가 평가원이 조정할 거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흐름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던 기출은 미적은 안 풀어도 돼. 확통은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해.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에는 빠진 파트는 풀지 마. 뭐 이런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선택 과목의 특징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아마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간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걸 겁니다. 나 뭐 선택하지? 뭐 선택하지? 나 미적 할까? 나 미적은 싫어. 기하 할까? 기하도 싫어. 확통을 할까? 확통은 귀찮아. 그래도 하나는 하셔야 돼. 그래서 특징을 좀 알려드리면 미적분은요, 그래프를 좀 좋아하고 함수를 잘 다루는 학생. 사실 그런 학생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 이과 중에서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이과 성향을 가진 거죠. 이과 성향을 가진 학생들 중에서 그래프에 대해서 특출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합성함수, 뭐 혹은 역함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수값을 찾거나 극대극소를 찍거나 이런 것들에 너무 재밌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저도 옛날에 재밌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학생들이 선택하면 좋아요. 근데 거의 대개는 이걸 누가 선택하냐면 고3재수 N수에 3수에 상위권 학생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예, 제가 왜 N수라고 안 썼냐면 N수생 같은 경우에는 기백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그때 기백이 지금보다 어려웠거든요. 예. 근데 이제 3수까지는 미적분을 많이 했던 학생들이라서 미적분을 선택할 상위권 학생들은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빡세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고3 올라가면 선택 과목을 하나씩 배우실 텐데 미적분을 고3 때 남겨둔 학교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내신과 맞물려서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하기에 좋다. 사실 제가 짜는 커리큘럼도 학생들이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미적분을 깔아놓거든요. 예, 그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나 내신 버릴 거야, 뭐 수능 버릴 거야, 뭐 이렇게 양분화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하입니다. 기하는 도형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직관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이게 뛰어난 학생도 있습니다.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고 물론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해서 기백을 선택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직관적인 사고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선택하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시 위주의 학생들이 선택할, 이건 왜 그러냐면 내신에서 미적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하를 선택한다는 건 그만큼 내신에는 관심이 없을 거야 라는 학생들의 성향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미적분보다 장점이죠. 이게 학습량이 훨씬 적습니다. 미적분은 제가 하는 교재로만 따져도 총 12개의 단원을 가야 돼. 아무리 줄이고 잘라도 12개는 해야 됩니다. 단원으로. 미적분은 6개예요. 절반이죠. 실제로도 절반이에요. 그래서 학습량이 적은 건 장점. 하지만 학생 수가 작은 건 단점. 왜 그러냐면 학생 수가 작다는 건 편차가 높다는 거고, 편차가 높다는 건 기하가 만약에 잘못해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잘못해서 갑자기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면 등급이 막 왔다 갔다 엄청 한 문제에 갈릴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첫 번째, 나 그래프 좋아하나? 나 도형 좋아하나? 제가 확통을 하지 않았는데 확통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나 꼼꼼하게 케이스 분류하는 거 잘하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